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 정치훈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자, 이번 주 특집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주권의 초석 그리고 대양 해군의 시작점이죠. 바로 해군 사관학교의 모든 것 살펴봅니다. 스튜디오에 해군 사관학교장 김현일 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학교장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학교장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군사관학교장 김현일 중장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나오신 만큼 많은 정보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 많이 전달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자랑스러운 해군사관학교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영상 먼저 보고 왔습니다. 자, 해군 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핵심 기관이죠. 해군사관학교에 취임하신 게 사실 작년 12월이니까 이제 한 7개월 정도, 7개월 차에 접어드셨지 않습니까? 지난 동안에 이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4학번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984년에 입학을 한 거죠. 네네. 이제 37년 만에 교장으로 목에 돌아오게 되는 건데 네. 뭐 기쁘고 설레고 동시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해군사관학교는 정예 호국 간성 육성이 그 사명입니다. 우리 해군 사관생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이 빛나는 청춘들이 해군과 해병대를 이끌 정예 장교이자 고도의 민주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실 시작하기 전에 해군 사관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관학교 기관들 중에서 이 해군 사관학교가 가장 먼저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1946년 1월 17일이 개교일입니다. 그러니까 광복 후 5달 만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수립되기 전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관학교를 네. 개교했느냐 네. 이렇게 놀라워하십니다. 그 비결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그 해양 선각자들의 해안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광복 직후인 1945년 11월 11일 우리 해군의 시초인 해방병단이 창설됐습니다. 네. 이날이 해군 창설 기념일인데요. 네네. 그때 그 기념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그 밑에 해방병단과 해군학교 창설 기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우리 해군을 창설한 창군 원로들은 조국 해양을 수호할 장교 양성 여기에 대한 결의가 이미 있으셨던 거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사관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75년의 역사가 그리 짧은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변곡점, 전환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생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할 때 75년이 다 매 순간 빛났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장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려운데 네, 맞습니다. 굳이 한다면 네네. 첫 번째는 1947년 10월 21일 네. 해군사관학교의 교훈을 발표한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해군사관학교의 교훈은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입니다. 정예 장교이자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교육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고 해사인답게 하는 핵심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초대교장 손원일 제독을 이어서 학교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공헌을 하신 2대 교장 김일병 제독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947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요 시기에 이 교원 재정뿐 아니라 교과의 재정 또 사관후보생 과정의 전신인 특별교육대 창설 네. 또 사관생도들의 전공제도의 정비
또 옥포만 현재 교정으로의 이전, 또 현재 쓰고 있는 해군 사관학교라는 교명의 확정, 뭐 이런 학교 교육 체제의 정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해사를 이제 별칭으로 옥포만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게 충무공의 옥포회장. 첫 번째, 네. 예, 맞습니다. 충무공의 첫 번째 승전지인 옥포를 따온 것이죠. 네. 그래서 충무의 정신을 잇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담은 것인데, 이 우리 학교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삼군 사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사관 후보생과 사관생도들이 같은 기관에서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전통이 1948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틀 위에 이제 4년제 교과 과정으로 교육제도가 더 정비됐고, 네. 여자 사관생도들이 또 입학하게 됐고, 그 복수학위 제도가 생겨서 전공학사 학위하고 군사학사 학위를 둘 다 받게 되고, 또 이제 외국군들이 수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국제 학교가 된 거죠. 이런 교육 발전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1951년 4월 16일 우리 해군 사관생도들이 군사 실습 중에 네. 실습 중인 함정의 함포로 적 전투기를 격추한 장면입니다. 6.25 전쟁 중입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도 군사 실습은 계속했는데 이게 이제 신미도 전투입니다. 이 신미도가 한만 국경인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섬입니다. 네. 여기서 그 야크기 4대 적기죠. 네, 네. 예, 그 야크기가 다른 곳에서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 해양 통제권을 우리 유엔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신미도는 만주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때 실습 중이던 PF-62함이라는 곳에서 함포인 3인치포를 예. 직접 운용해가지고 적기 4대를 공격해서 한 대는 격추, 한 대는 명중, 2대는 도주시키는 그런 전과를 거뒀습니다. 야. 그래서 이 전시에 사관수 3명이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그 훈장을 나중에 다 모교에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그 훈장이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이렇게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2018년에 당시 그 신미도 전투에 참가했다가 또 부상도 입으셨던 네. 그 이홍섭 선배님께서 그 해사 사기생이십니다. 네. 이분이 당시 90의 연세셨는데 네, 네. 그 화랑무공훈장을 모교에 직접 오셔서 기증하셨습니다. 그때 그 늠름하게 서 계셨는데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생도들에게 교육이 전쟁이고 학교가 전장이다. 이런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베트남전에서는 이인호 소령이 또 제2연평해전에서는 네. 윤영하 소령이 네. 이걸 이어받았고요. 국난 극복에 직접 뛰어들었던 선배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이 네. 오늘까지도 해사인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사를 해사답게 만든 두 번째 장면으로 신미도 전투를 꼽았습니다. 제가 꼽은 세 번째 장면은 네. 1992년 9월 14일 사상 최초로 세계 일주 순항훈련을 위해 출항하는 그 장면입니다. 네. 그 해사의 순항훈련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다음 해인 네. 1954년 해사 9기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해사 75기생까지 그러니까 66년 동안 네네. 한 해도 안 거르고 순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간 순항한 거리가 지구를 47바퀴 돌 거리입니다. 네네. 방문한 항구수를 이렇게 세면 뭐 겹치겠지만 네네. 550여 개에 달합니다. 550여 개. 그 첫 순항훈련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무상 대여한 PF급 소유함을 네. 실시했는데 이제 1987년이 돼서야 우리나라가 만든 군함으로 순항훈련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 드디어 우리 국산 전투함으로 최초의 세계 일주 순항훈련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6번의 세계 일주 순항훈련이 있었는데 이제 국산 전투함으로 세계를 일주한다. 네. 이게 대항해군을 향한 의지와 그렇습니다.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92년에 참가한 함정은 1,500톤급 호위함. 근데 2020년에 참가한 함정은 4,400톤급
부추감입니다. 아, 이게 더 국력과 커졌습니다. 해군력이 네. 얼마나 성장했는지 네. 잘 보여준 예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해군사관학교의 지원을 고심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이 순항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4학년 2학기 때 해외로의 순항훈련에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해사만의 특징적인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 어떤 미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순항훈련은 네, 그 해외를 가는 여행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여행은 아니죠. 순항훈련은 대양을 항해하면서 장기 항해를 경험하게 하고 네, 또 함정 운용 능력을 익히는 군사 실습입니다. 네, 좀 미담을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순항훈련 때 만난 그 교민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도 이제 생도 시절 포함해서 총 3번의 순항훈련을 다녀왔는데 그 이영만리 타국에서 그 대한민국 함정을 만나는 그 교민들의 마음은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이 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함에 타는 거는 대한민국 땅을 밟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많은 정말 그 뭉클한 장면이 있었지만 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2004년입니다. 네. 멕시코에 우리 순항훈련 전단이 기항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그 무려 27시간, 아, 24시간 더 걸리는 거죠. 네, 네. 27시간 버스를 타고 함정을 방문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 저희가 멕시코가 이제 태평양 대서양 같이 있는 나라여서 네. 저희는 태평양 항구에 기항을 했는데 아, 거의 대서양 쪽 유카탄 반도라는 대서양 쪽에 있는 지역에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네. 애니깽 농장에서 그 농업 이민을 아. 갔던 분들의 후손들입니다. 한국말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분들이 우리 군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든 배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중에 환영할 때 이게 품에서 예, 예. 그 태극기를 꺼냈는데 이게 그 색이 바랜 태극기야. 자기 집 갑오. 옛날 네, 자기 내려오던- 부모님이 아, 했던 갑오. 근데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그 1905년에 이제 유카탄 반도에 있는 농장으로 갔는데 예, 예. 그 정말 그 거의 노예 노동이라고 우리가 지금 할 정도로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이때 받았던 그 얼마 안 되는 임금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예, 예, 우리 도산 안창원 선생이 직접 거기 가서 교민들 위로하고 또 같이 활동했던 그런 기록도 있는데 네, 그분들의 후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부모들의 조국이 존재한다는 거 네. 이거를 실제로 보여줬다는 것에서 특별한 그 감사함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그 교민들뿐 아니라 생도들한테도 크게 마음에 남습니다. 뭐 이런 그 경험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2019년에는 이제 6.25에 우리 전투병력을 파병했던 국가, 네. 그다음에 의료전했던 국가들의 그 참전 용사분들에게 그 평화의 사도 메달을 아, 전달하기도 하고 네네. 또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기항지를 2곳밖에 갖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네. 순항훈련이 기본적으로 그 해외 방문이 목적이 아니고 항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순항훈련 실시했습니다. 그때 네. 기항지에 그 직접 가거나 있는 바다에서 우리 참전 용사 분들께 방향 물자를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항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부가지만 얻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인재가 해군 사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일까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도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75기 사관 생도들이 성공적으로 올해 3월에 임관을 했습니다. 자, 먼저 궁금한 거는 이 생도들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2018년에 우리 군 최초로 이 공공 클라우드 기반 원격 교육 시스템을 회사에서 이제 갖췄는데 네. 이걸 이번에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군사관학교의 그 통해관 교육동입니다. 이 통해관에 네. 원격 교육 특화 강의실도 있고 네. 또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내부와 외부 간의
그 온라인 화상 교육 시스템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했고 네. 그래서 해사는 이렇게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감염병 확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택트 교육 선도 기관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스마트 캠퍼스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인재들을 위한 스마트 캠퍼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장님의 입장에서 이 해군사관학교의 매력, 이런 매력이 있어요, 이런 강점이 있어요를 어필하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해사는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아, 네. 탈방미인. 네. 첫 번째는 해사가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올해 저희 입시 표어가 네. 바다를 향한 담대한 도전입니다. 그 해사는 바다를 통해 꿈을 이루려는 청춘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해사에 입학해서 4년간의 사관생도 과정을 마치면 해군 해병대 장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 바다 속, 하늘과 땅 여기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또 해상과 육상, 군과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역량을 키우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양 해군 해양강국 이게 우리나라 네. 비전이고 해군은 해군 비전 2045로 이런 역량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 졸업생들은 평화와 번영을 바다에서 보장하고 뒷받침할 겁니다. 지금 해사를 선택하면 함께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최고 수준의 교육 여건입니다. 아, 스마트 캠퍼스로 상징되는 첨단 교육 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교육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시게 되면 네. 군사학과 일반화 교육을 받게 되고 졸업할 때는 군사학 학위와 함께 본인이 선택한 9개의 전공에 따른 학위도 같이 받게 됩니다. 복수학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네.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인성 교육과 또 강인한 체력을 갖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이것도 갖춰져 있습니다. 해사의 교육은 지덕체를 두루 갖춘 전인 교육입니다. 네. 따라서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이런 균형 잡힌 인격체를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사인이라는 공동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해사를 졸업하고 해사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간의 그 인격과 인격대의 만남, 네.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끊임없는 교류, 뭐 이런 것들이 해사를 여러분이 선택하면 가지게 될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사를 선택을 고민하신다면 해사에서 함께할 해사인들, 해사 선후배들의 그런 끈끈한 공동체 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오포만의 아름다운 풍광 이걸 또 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정말 뭐 많은 학교들에서 사실 부러워하는 네. 점인데 벚꽃 흩날리는 봄 풍경, 네. 뭐 또 물새와 함께하는 갯바위, 오포만 요트 위에서 바라보는 학교, 아, 뭐 이런 그 풍광은 뭐 다른 학교에서는 가질 수 없는 네.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풍광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풍광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오포만에서 이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함께 이루어 나가고 또 이 그런 가운데서 끈끈한 동지의 전의를 느끼고 이것이 여러분이 오포만을 선택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오포만을 꼭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낭만적인 곳에서 생도들이 지덕체를 갖추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세 번째 주제를 만나봅니다. 앞으로 해군사관학교는 어떤 미래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해군사관학교의 다양한 전략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해양 강국 대양 해군 시대의 주역이 될 정예 해군 장교를 양성하고 세계 인류 사관학교로 발돋움 위한 다양한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정예 장교이자 고도의 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해사는 사관생도들을
자율과 책임이 몸에 밴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사관생도들의 그 자치제 고도화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관생도는 그 네 가지 형태의 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생도 자치 근무제, 네. 두 번째는 동기생 간의 동기생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관생도가 명예가 가장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명예위원회, 명예위원회. 사관학교 무시험 명예 무시험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명예위원회 활동 중 하나입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사만에 있는 것인데 인권과 양성평등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위원회를 두는 것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율과 책임이 몸에 배도록 하고 지휘 통솔 능력을 갖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기주도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제가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생도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는 네네. 저희가 5G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아주 핵심 과업으로 삼고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언택트 교육, 그러니까 비대면 네. 교육이죠. 그래서 회사가 위치한 지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해군사관학교 오픈한 캠퍼스에서 지구 전 세계 어디든지 함께 연결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예. 순환훈련 중인 함정에서도 함정에서. 그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네네. 저명한 교수를 불러서 세미나를 하고 아. 질의응답하고 하는 걸 했습니다. 실제 움직이는 배에서. 배에서도. 예, 그래서 이 온택트 교육을 달성하는 스마트 캠퍼스 뭐 이런 것들이 해군 사관생도들을 4차 산업형 인재로 육성하는 그런 핵심 장치가 될 겁니다.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한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스마트 캠퍼스인데 회사에서 추진한 5G 기반 스마트 캠퍼스에 대해서 사실 5G 교육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쓰는 기술이 5G MEC 기반으로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인데 네. 그 MEC라는 게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건데 네. 뭐 쉽게 말하면 지연이 없습니다. 컴퓨터나 하다 보시면 이제 딱 그 버벅거리는 시간이 존재하는데 네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초저지연성입니다.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보안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대용량도 손쉽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초 인프라가 돼 있으면 이걸 기반으로 교육, 훈육, 체력, 네. 또 학교 시설물 안전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새로운 단계의 학교가 되는 거죠. 새로운 네. 캠퍼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캠퍼스라고 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시스템 장비만 갖춰 놓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훈육과 교육을 포함한 생도들의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이것들이 교육과 훈육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술에는 개인 정보의 보호라는 또 보안 유지라는 여러 가지 그 목표들이 다 달성되면서 이루어질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생도들이 자기 조직적 네.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네. 교육 시스템, 학교 시설 등 이런 인프라를 네. 혁신하는 데 저희가 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해사인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픈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가 회사 개교 75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과 함께한 75년 네. 미래로 도약하는 회사 이렇게 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개교할 때의 각오 그걸 잊지 않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약할 겁니다. 스마트 캠퍼스 구축으로 상징되는 교육 혁신은 회사의 담대한 도전입니다. 네. 온택트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회사의 교육을 한 단계 높이고 사관생도 자치제 고도화를 통해서 사관생도를 자기주도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여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해군사관학교에 관심과 격려를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전쟁을 막고 전승을 보장하는 것이 해군의 임무입니다. 우리 해사인들은 지난 75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이 숭고한 과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인재들이 이 과업에 함께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꿈꾸는 인재들께서 해군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마는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활짝 여는 정말 인재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일 해군사관학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국방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해방과 함께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양 성각자들이 조국의 바다를 수호할 정예 해군 장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의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방매거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